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부모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최정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최정호 교수의 한국인 행복 보고서라는 이제 부제를 담고 있고요. 굉장히 또 이 의학과 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상담과 치료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도 추천하셨고, 신혜라 배우님도 추천하셨고, 또 이제 다양한 정신 건강 의학 쪽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이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이 행복에 대한 얘기죠. 행복에 대한 얘기인데, 행복이라는 뜻 자체가 이런 뜻이 있대요. 삶에 대해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딱히 없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게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이 행복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할 때 행복하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여기 서론에서 보니까, 이제 정신의학은 그냥 이렇게 우선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병원에 온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하시면서, 아,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가 없을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온다는 거는 뭔가 라이프의 스타일의 문제가 있든지 습관의 문제가 있던지,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게 치료가 안 된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떤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제 이러면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웰빙. 웰빙이 뭔가요? 빙이죠, 빙. 잘 있기. 내가 잘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존재하는 것.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사람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웰빙이 사실 그 안녕의 의미라는 거죠. 안녕이라는 의미가 사실 한자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너 잘 있었니? 잘 있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나로서 잘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는 인사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 너 잘 있었니? 잘 존재했니? 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행복하면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뭐 학벌이 높아야 되고, 이렇게 외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을 치료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통장 잔액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진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을 호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또 고민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데이비드 호키스라는 분이 의식 진화 단계 3단계를 얘기하는데, 3단계,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진화하는 단계가 뭐냐면, 처음엔 소유, 해빙, 그 다음 활동, 도잉, 마지막이 존재, 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존재가 무조건 최고라는 게 아니라 소유도 필요하고, 우리가 뭐 소유도 필요하죠. 그리고 성취도 필요해요. 활동, 도잉도 필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게 없으면 불행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있고 성취가 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소유의 의미만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떤 걸 성취하는 것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에 굳건하게 발을 딛지 않으면 불행한다는 거죠. 소유나 성취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 정신의학은 사실은 불행한 삶을 보통의 삶으로 바꾸려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병원을 다시 찾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인 요소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 최종호 교수님은 긍정심리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었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긍정하면 내가 좋지 않아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런 이제 후배가 있었거든 옛날에. 이 친구는 남자 후배 얘기해도 다 좋아.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국 상황에 맞춰서 이제 7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조금 더 불행한 삶에서 보통의 삶으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거기서 조금 보통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그래도 영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위기는 다 닥치잖아요. 어떤 삶이든. 그러면 조금 더 보통의 수준 정도로는 내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평상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이 보통의 삶으로 살다가 위기상에 오면 너무 불행한 삶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주관적인 어떤 만족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행복한 삶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게 너무 주관적이니까 학계에서도 이제 행복이라는 이제 용어를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3가지를 정리하셨어요. 뭐 이거는 이 정의는 그 어디죠?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지표에서도 사용하고, 어떤 웰빙의 정의, 건강이라는 정의도 그냥 단순히 어떤 몸만 얘기하지 않고 마음과 심리와 사회적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제 행복한 삶은 주관적 행복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심리적 행복, 세 번째는 사회적 행복으로 같이 이 3가지가 있을 때 행복한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뭐 주관적 행복은 이제 처음 얘기했듯이 그 주관적 만족도 이거 개개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심리적 행복. 뭐 이건 제가 보니까 키워드가 성장. 내가 계속 어제보다 조금 나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자기 실현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독서도 하고 글도 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도구죠.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행복, 기여하고 있는지. 일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독서나 글쓰기, 책쓰기를 하지만 늘 마지막에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일로서 어떤 형태든 사회적으로 이것을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책을 쓰고 자기 실현하고, 책을 써서 어떤 분은 자기 실현만으로 책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실현만으로 독서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만 보는 글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행복도가 있는데 좀 떨어져요. 행복도가 있긴 있어요. 독서, 나만 위한 독서, 글쓰기를 해도 제가 운동생활 하다가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게 이 사회적 행복을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행복, 뭐 정말 행복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불행을 극복하고 보통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료 분석을 하시면서 7가지를 정리했는데, 오늘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7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있어서 안 되고 그냥 우리 삶을 밝혀줄 7가지 빛의 요소다. 무지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하나 키워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한 권씩 소개해드리지 않고 그냥 요거를 좀 천천히, 금요일은 좀 다른 분이 책을 소개하시니까 화, 수, 목은 7가지를 뭐 하루 2가지씩 이렇게 짧게 좀 이렇게 짚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책을 제가 좀 빠르게 읽긴 해도 또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만 말씀드립니다. 다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수영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사실 이게 우리가 아라체림이나 우리가 그쵸? 그 명상 이런 데서 늘 얘기하는 거죠. 내가 현재 존재하는 거, 수용입니다. 이게 상담에서도 사실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의 끝은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고, 두 번째 변화. 어제보다 더 나은 목표.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제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근데 왜 비교하는 것에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연결.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잊지 마라. 느슨한 연대이든 친연대, 소통이든 우리가 혼자서는 모든 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어제 이제 추가 기념회도 하고 어제 이제 그 책 쓰신 분들이 약간 중간에 사건도 좀 있었어요.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작가는 혼자 될 수 없다. 제가 1인 출판사도 하지만 저도 매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얻는 부분이 있고요. 절대 그 혼자 쓴다고 책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책을 쓸 때는 많은 분들이 1인 출판사든 뭐 대형 출판사든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서 이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절대 잊지 말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
강점, 성격 강점을 찾아 자기답게 살아라. 예. 이것도 비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5번째, 지혜, 삶의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길러라. 6번째, 몸, 마음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살아가라. 어차피 보면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몸이라는 이 도구,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건강해서는 이 몸이 약하면 절대 마음이 건강할 수 없죠. 제가 토요일날 맨발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맨발 걷기 갔다 왔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요즘에 앞산을 가고 있는데 자꾸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보여서 요즘에 이게 유행이나 보다. 이게 외국에서도 지금 맨발 동호회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주에는 이제 지역산 둘레길을 개발하면서 걷기 프로그램이 매주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만 한번 참석하고 못 참석했는데 올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첫째 주에는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쑥스러웠는데 맨발로 이렇게 다니려니까 근데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다 맨발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달라요. 그냥 걷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참여해 보려고 해요. 좀 적극적으로. 몸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명성입니다. 명상이나 이게 종교를 떠나서 명상이나 여러 가지 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그 영성이죠.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현실 너머로. 이런 드라마도 판타지도 너무 많고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뭔가 현실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7가지 수용, 변화, 연결, 강점, 지혜, 몸, 영성.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들어봤지만 또 잘 잊고 살아가는 것들. 네, 이번 주는 제가 이 키워드 중심으로 화수목은 잠깐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머리 독서하신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그 힘으로 에너지로 하루도 한 주간도 힘차게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